1번 물체 AB가 이동한 경로를 나타낸 거리. 바로 보자. 기억. 이동 거리는 A가 B보다 크다. 그렇지. 곡선으로 가니까 더 크게 되는 거야. 변이의 크기는 A가 B보다 크다. 변이는 시작 위치에서 최종 위치까지를 측정한 거기 때문에 최단 거리로 같다가 되는 거겠지. B는 변이의 크기와 이동 거리가 같다. 그렇지. 변이도 이만큼, 이동 거리도 똑같이 이만큼이니까 디귿은 맞는 선지가 되는 거야. 그래서 정답은 3번. 서로 반대 방향으로 각각 10m, 20m/s의 속도로 등속도 운동을 하는 자동차 A, B가 400m 떨어져 있는 순간의 모습을 나타낸 것이래. 이 순간부터 두 자동차 사이의 거리가 100m가 되는 순간까지 B가 이동한 거리를 풀이 과정과 함께 구하시오. 자, A가 10m만큼 계속 가게 되면 이만큼 올 거야. 그리고 B도 20m만큼 계속 오게 되면 이만큼 오겠지? 그때 이 둘 사이의 거리가 100m가 될 때 이만큼 B가 이동한 거리를 구하시오 라는 문제가 되는 거야. 그러면 전체 400m에서 100m가 될 때까지 줄어든 거니까 두 자동차가 전체 이동한 거리는 300m가 되는데 두 자동차가 가까워지는 상대 속도가 30m/s이기 때문에 곱하기 시간 t로 두면 t는 10초가 나오고, 그럼 10초 동안 B는 20m/s로 이동한 거기 때문에 10 곱하기 20 해서 B가 10초 동안 이동한 거리가 200m로 나오게 되는 거지. 자, 3번. 그림은 직선 도로 위를 달리는 어떤 자동차의 이동 거리를 시간에 따라 나타낸 것이다. 자, 기억. 변이의 크기는 0초부터 3초까지와 3초부터 6초까지가 같다. 틀렸지? 이게 같으려면 자동차가 이동할 때 이렇게 이동해서 직선으로 가야지 변이의 크기가 같다라고 할 수 있는 거야. 틀렸고, 속력은 6초일 때가 3초일 때보다 크다. 자, 이동 거리에서 이 그래프의 기울기가 속력이랑 같은 거야. 그러면 6초일 때 기울기가 3초일 때 기울기보다 훨씬 가파르지. 그래서 6초일 때 속력이 더 크게 되는 거지. 디귿 맞고. 디귿. 6초일 때 자동차의 속력은 30m/s이다. 자, 아까 그래프의 기울기가 자동차의 속력이라고 했으니까 이 직선 그려져 있는 대로 기울기를 구해보면 3초 동안 90m를 간 거니까 이 기울기는 30m/s가 되겠다. 그래서 디귿도 맞다라고 할 수 있는 거지. 정답은 4번. 4번. 그림은 한 점에서 동시에 출발하여 동일 직선상에서 운동하는 물체 A, B의 속도를 시간에 따라 나타낸 것이다. 자, 보면 속도는 방향까지 함의된 표현이야. 이렇게 수직선이 있다고 할 때 한 점에서 동시에 출발하면 A는 플러스 방향으로 4로 가고 있는 거고 B는 마이너스 방향으로 2로 가고 있는 거지. 그래서 기억을 보면 운동 방향은 다르다라고 볼 수 있는 거고, 0초부터 3초까지 이동 거리는 A가 B의 2배이다. A는 보면 4초 동안, 4의 속도로 3초 동안 가니까 12만큼 간 거고, B는 2의 속도로 3초 동안 가니까 6만큼 간 거지. 그래서 A가 B의 2배이라는 맞는 표현이지. 디귿. 3초일 때 A와 B 사이의 거리는 18m이다. 그렇지. B는 이쪽으로 6만큼 간 거고 A는 이쪽으로 12만큼 갔으니까 전체 사이의 거리는 18m가 되는 거겠지. 정답은 4번. 5번. 그림은 직선상에서 일정한 가속도로 운동하는 장난감 자동차의 구간의 거리를 0.5초 간격으로 나타낸 것이래. 자, 보자. 이 자동차의 속력을 1초 간격으로 구해보자. 그럼 여기서 여기 갈 때는 20cm/s가 나올 거야. 여기는 40cm/s가 나올 거고, 여기는 60cm/s가 나올 거고, 여기는 80cm/s. 이렇게 순서대로 가겠지. 그럴 때 점점 얼마나 추가되지? 20cm/s가 계속 늘어나는 거야. 그때 0.5초 간격으로 나타냈다고 했기 때문에
우리가 구하는 거는 세크 제곱 1초 간격이야. 그럴 때 가속도의 크기는 40cm per 세크 제곱이 되는 건데 미터 per 세크 제곱으로 바꾸라고 했으니까 0.4 미터 per 세크 제곱, 이게 정답이 되는 거지. 그러면 일정한 크기의 가속도 A로 직선 운동을 하는 자동차의 속력을 시간에 따라 나타낸 것이다. 2초일 때 자동차의 속력은 V래. 자, 그럼 등가속도 운동을 하는 거니까 4초 동안 얼마나 증가했지? 8m per s 만큼 증가했기 때문에 이게 A가 나올 거야. 그러면 A는 2m per s 제곱이 나오겠지. 그래서 4번, 5번이 지워지고, 그럼 여기서 2초 갈 때 1초당 2m per s 제곱이 들어가는 거니까 V는 2m per s 제곱에서 4m per s 제곱이 더 늘어난 거겠지. 그러면 V는 6m per s 제곱이 되는 거야. 그러면 2번, 이 정답이 되겠지. 7번, 그림은 직선상에서 운동하는 물체의 속도를 시간에 따라 나타낸 것이래. 바로 보자. 기억, 가속도의 크기는 1초일 때와 13초일 때가 같다. 1초일 때 여기와 13초일 때 여기. 자, 가속도는 시간분의 속력으로 나타낼 수 있어. 그럼 여기서 가속도는 이 그래프에서의 기울기가 되겠지. 그러면 기억은 13초일 때가 기울기가 훨씬 가파르기 때문에 같을 수가 없는 거지. 틀렸고, 니은 7초일 때와 11초일 때 가속도의 방향은 같다. 7초일 때 여기고 11초일 때가 여기야. 속도가 계속 마이너스로 줄어들고 있지. 그러면 가속도의 방향은 같다라고 볼 수 있는 거야. 디귿 7초일 때와 13초일 때 운동 방향은 반대이다. 자, 7초일 때 그리고 13초일 때 보면 운동 방향을 결정짓는 거는 속도의 부호가 양수이냐 음수이냐야. 그러면 7초일 때 속도는 플러스 값이지. 그리고 13초일 때도 속도의 부호가 플러스 값이야. 그럼 일직선상에서 양의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뜻이니까 반대가 아니라 같은 방향이겠지. 그래서 디귿도 틀린 선지. 정답은 2번이야. 8번, 운동하고 있는 물체에 작용하는 알짜힘이 0일 때 물체의 운동 상태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갑자기 멈춘다. 갑자기 멈추는 것은 힘이 작용하면 멈추게 되겠지. 그래서 알차의 힘이 0일 때가 아니게 되는 거야. 니은, 등속도 운동을 한다. 니은은 맞는 선지야. 직선 운동을 할 때 힘이 가해지게 되면 계속 가속도가 붙게 되는 거겠지. 디귿, 속력이 일정한 원운동을 한다. 이것은 원운동을 할 때는 이렇게 중심에 두고 계속 돌아가게 되는 건데, 이때는 속도가 계속 달라지고 가속도도 계속 달라져. 그래서 알짜 힘이 0이 아닌 거지. 디귿도 틀렸다. 리을, 물체의 속도의 크기가 점점 감소한다. 이것도 직선 운동을 한다고 쳤을 때 속도가 점점 감소하려면 운동 방향이 이쪽일 때 힘은 반대 방향으로 이렇게 받아야 속도가 점점 감소하는 거지. 그래서 알짜 힘이 0이 아닌 거야. 정답은 1번. 관성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기억, 질량이 클수록 관성이 크다. 그렇겠지. 니은, 관성이 클수록 운동 상태를 바꾸기 쉽다가 아니라 어렵다가 되는 거야. 이렇게 고쳐주면 되겠고, 물체가 현재의 운동 상태를 유지하려는 성질이다. 그렇지. 이게 정이기 때문에 니은이 틀린 거지. 그래서 정답은 3번. 그림은 달리던 버스가 갑자기 정지할 때 승객이 앞쪽으로 넘어지는 모습을 나타낸 것이다. 기억, 관성 법칙과 관련이 있다. 그렇지. 관성이 있기 때문에 승객은 계속 앞으로 나가려고 하는 거야. 그게 니은인 것이. 니은,
버스가 멈출 때 승객이 운동 상태를 유지하려고 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다. 그래서 맞는 거야. 디귿. 우주선이 기체를 뒤로 내뿜으며 운동 상태를 바꾸는 것과 같은 원리로 설명할 수 있다. 아니지. 이것은 우주선이 이렇게 있을 때 기체를 내뿜으면 이것은 힘을 받으면서 앞으로 가는 원리이기 때문에 관성으로 설명할 수는 없지. 그래서 정답은 3번. 11번. 그림은 직선상에서 운동하는 질량이 50kg인 물체의 속도를 시간에 따라 나타낸 것이다. 자, 기억. 10초일 때와 45초일 때 속도의 방향은 같다. 그렇지. 속도의 방향은 둘 다 양수이기 때문에 기억은 맞는 선지가 되는 거고. 니은. 0초부터 20초까지 물체의 가속도의 크기는 0.5m/s 제곱이다. 자, 0초부터 20초까지 보면 속도가 0에서 10으로 10만큼 증가했고, 또 여기 20초가 지났기 때문에 이 직선의 기울기를 구해주면 20분의 10이 되기 때문에 0.5m/s 제곱이 맞게 되는 거지. 자, 디귿. 40초부터 50초까지 작용한 알짜임의 크기는 100N이다. 이때도 기울기를 구해주면 가속도를 알 수 있겠지. 이때 가속도는 10분의 10이 감소했기 때문에 1m/s 제곱이 가속도가 되는 거야. 그때 질량이 50kg라고 했기 때문에 힘은 질량 곱하기 가속도 해서 50N으로 바꿔줘야겠지. 그래서 정답은 3번. 그림은 마찰이 없는 수평면에서 질량이 각각 10kg, 5kg인 물체 A, B를 실로 연결하여 끼가 3F인 힘으로 끌고 있는 모습을 나타낸 것이래. 기억. 가속도의 크기는 B가 A의 2배이다. 자, 보면 이 3F라는 힘을 A와 B가 둘 다 나눠 갖고 있는 거야. 그러면 이 실에서 A한테 그 무게의 B만큼 10F 이렇게 끌어당겨주고 있는 거고, 10F가 아니라 미안 2F, 2F 이렇게 끌어당겨주고 있는 거고, B로 F 이렇게 끌어당겨주면서 전체 3F를 쓸 수 있게 되는 거지. 그러면 그때 똑같은 B만큼의 힘과 그 B의 질량에 해당하는 걸 갖고 있기 때문에 기억 가속도는 똑같이 갖게 되는 거지. 그래서 기억은 틀렸다. 니은. 물체에 작용하는 알짜임의 크기는 A가 B의 2배이다. 그렇지. 아까 구했던 것처럼 A는 EF, B는 F의 힘으로 받고 있겠지. 디귿. 실이 P에 작용하는 힘의 크기는 EF이다. 이것도 당연히 맞게 되는 거야. 그래서 정답은 4번. 13번. 그림은 질량이 2kg인 물체를 실에 매달아 연지기로 40N의 힘으로 당기는 모습을 나타낸 것이다. 물체에 작용하는 알짜임의 크기와 물체의 가속도의 크기를 구하시오. 자, 보면 물체는 2kg이래. 중력 가속도가 10m/s 제곱이래. 그러면 물체는 밑으로 20N의 힘을 받게 될 거야. 그러면 위쪽으로 40N의 힘이 가해지기 때문에 전체 알짜임의 크기는 20N이 나오겠지. 그때 물체의 가속도의 크기, 즉 F는 MA로 구해주면 전체 힘 20N, 2kg인 물체를 A로 끌고 있기 때문에 A는 10m/s 제곱이 나오게 되는 거야. 자, 14번. 뉴턴 운동 제2법칙에 대한 실험이래. 쭉 읽어보면 연결된 줄을 4N으로 당기고 있어. 그때 그래프 수레만 있을 때 지금 가속도가 기울기니까 2m/s 제곱이 나오겠지. 그럼 F는 MA 공식을 써서 수레는 2kg이라는 무게가 나올 거야. 그때 수레 더하기 추 한계 그래프를 또 보자.
그때는 기울기를 보면 가속도가 1이 나올 거야. 똑같이 4N으로 당기는 힘이기 때문에 F는 MA 공식을 써주면 수레 더하기 추는 전체 무게가 4kg이 나오게 되는데 수레는 2kg이라고 했기 때문에 추 한 개의 무게는 2kg이 되는 거지. 그러면 기억, 수레와 추 한 개의 질량은 같다. 그렇지, 모두 2kg으로 같은 거야. 맞고. 자, 이제 니은 V0는 2m/s 제곱이다. 자, 보면 수레 더하기 추 두 개의 질량은 6kg이 나오겠지. F는 MA를 써보자. 그럼 4N으로 6kg 곱하기 A. 그럼 A는 3분의 2 m/s 제곱이 나오게 되는 거야. 근데 4초 동안 갔다고 했으니까 증가한 속도는 V0가 되게 되는 거고, V0는 4 곱하기 3분의 2가 되는 거지. 그래서 3분의 8이 V0가 되겠다. 이유는 틀렸어. 디귿 라에서 수레의 가속도의 크기는 4m/s 제곱이다. 보면 라는 수레만 끄는 거지. 근데 힘을 8N으로 증가시켰어. 그럼 또 써보자. 8N은 2kg 곱하기 가속도 A. 그럼 가속도는 4m/s 제곱이 나오겠다. 그래서 디귿도 맞는 선지가 되는 거야. 정답은 4번. 5번. 그림과 같이 마찰이 없는 수평면 위에 질량이 각각 2kg, 3kg, 4kg인 세 물체 A, B, C를 실 P와 실 Q로 연결하고 물체 A의 수평 방향으로 18N의 힘을 작용하여 끌어당겼다. 보면 자, 18N을 똑같이 비율만큼 2대 3대 4로 나눠 가져야 되는 거야. 그렇다면 전체 18N에서 A는 9분의 2만큼의 질량을 차지하고 있으니까 약분해서 4N의 힘을 가지겠고, B는 전체 9kg에서 3kg만큼을 가지고 있으니까 6N의 힘을 갖게 될 거고, 나머지 힘을 갖게 될 거니까 C는 당연히 8N이 나오겠지. 이때 보면 전체 가속도는 2m/s 제곱으로 동일할 거야. 그래서 기억은 맞는 선지가 될 거고, B도 맞는 선지가 될 거고. 자, 디귿 실 P와 Q에 걸리는 장력의 크기의 B는 3대 4이다. 자, 차례대로 보자. 그럼 C는 8N으로 가야 되니까 Q에 걸리는 장력은 8N. 그럴 때 B는 전체 R자임이 6N이 나와야 되기 때문에 이쪽으로 14N 장력이 걸리게 되는 거야. 이렇게 되면 맞겠지. 그럼 장력의 크기의 B는 3대 4가 아니라 14대 8로 7대 4가 나오겠지. 디귿은 틀린 선지야. 정답은 3번. 2번. 그림과 같이 질량이 각각 2kg, 3kg인 물체 A, B를 실로 연결한 뒤 A를 잡고 있다가 가만히 놓았더니 A가 S만큼 이동했을 때 속력이 6m/s가 되었대. 자, 중력 가속도는 10m/s 제곱으로 두고 하는 거지. 그럼 기억부터 보자. A의 가속도의 크기는 6m/s 제곱이다. 자, 보면 B가 3kg이기 때문에 밑에 방향으로 30N의 힘을 받게 될 거야. 근데 전체 A, B가 실로 묶여있기 때문에 하나로 묶어서 본다면 전체 30N을 5kg로 A의 가속도로 가고 있는 거지. 그럼 A는 6m/s 제곱이 나오겠다. 그래서 기억은 맞는 선지가 되는 거야. 니은 실이 B에 작용하는 힘의 크기는 12N이다. 자, 보자. 전체 30N을 질량의 B로 같이 만들어줘야 돼. 그럼 위에 했던 문제와 똑같이 B는 30N을 곱하기 5분의 3만큼 얻을 수 있는 거고, 이걸 약분해서 계산하면 18N이 나와. 그리고 A는
30N을 5분의 2로 받게 되는 거지. 그럼 12N이 되는 거야. 그럴 때 이 장력이 12N이 되어야지만 A가 R자 힘을 12N으로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실이 B에 작용하는 힘의 크기는 12N이다는 맞게 되는 거지. 디귿 A가 S만큼 이동할 때 걸린 시간은 6초이다. 자, 보면 A의 가속도의 크기가 6m/s 제곱이라고 했는데 지금 S만큼 이동할 때 6m/s가 됐지. 그러면 이동 거리는 속력 곱하기 시간인데 지금은 등가속도 운동이기 때문에 평균 속력 곱하기 시간으로 구해주면 되는 거겠지. 처음에 정지해 있었으니까 속력이 0, 그리고 나중에 6. 그때 등가속도 운동이기 때문에 평균 속도는 3. 그리고 가속도가 6m/s 제곱인데 속도가 6m/s이기 때문에 시간은 1. 그래서 S는 3이 나오겠다. 디귿에서 시간만 물어봤기 때문에 시간은 1초로 틀렸다고 해주면 될 것 같아. 정답은 3번. 1번 그림과 같이 질량이 각각 1kg, 3kg인 물체 A, B가 실로 연결되어 일정한 가속도로 운동하고 있대.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보면 B는 밑에 쪽으로 30N을 받을 거고 A는 밑에 쪽으로 10N을 받을 텐데 둘 다 같은 밑에 방향으로 당기고 있기 때문에 B 쪽으로 전체 R자 힘이 작용할 거야. 그때 20N이 작용하게 되겠지. 또 F는 MA를 다시 써보면 20N이라는 힘을 전체 AB 4kg가 A의 가속도로 갖고 있는 거기 때문에 A는 5m/s 제곱이 나오겠다. 그래서 B의 가속도의 크기는 5m/s 제곱이라는 맞는 선지가 되겠지. 정답은 1번이고 계속 틀린 걸 찾아보자. 2번 실이 B를 당기는 힘의 크기는 10N이다. 자, 보면 전체 R자인 20N을 질량의 B만큼 나눠 가져야 되기 때문에 B는 20 곱하기 4분의 3 해서 15N을 힘을 받는 거야. 그렇다면 이 도르의 실에 15N만큼 힘이 가해져야지 B의 R자 힘이 15N이 되겠지. 그래서 2번은 틀렸다. 3번 A에 작용하는 R자 힘의 크기는 15N이다. 자, 실이 당기는 힘의 크기가 15N이기 때문에 둘이 합력을 R자 힘을 구해보면 전체 5N의 크기만큼 받겠지. 그래서 3번도 틀렸고 4번 물체에 작용하는 R자 힘의 크기는 A와 B가 같다. 자, 보면 A는 5N이 R자 힘이었고 B는 15N이 R자 힘이었지. 그래서 같다가 아닌 거지. 5번 실을 끊으면 가속도의 크기는 B가 A보다 크다. 실을 끊게 되면 A, B 모두 중력만 받게 될 거야. 그렇게 되면 중력 가속도는 10m/s 제곱으로 모두 일정하기 때문에 크다가 아니라 같다로 고쳐주면 되는 거야. 그래서 5번도 틀렸어. 그림은 질량이 각각 M, M, EM인 물체 A, B, C가 실 PQ로 연결되어 일정한 가속도로 운동하는 모습을 나타낸 것이다. 이때 Q가 B에 작용하는 힘의 크기는 T이다. 자, 그럼 여기 장력이 T라는 뜻이겠지. 중력 가속도를 G라고 한다면 C는 EMG를 받게 될 거고 A는 MG를 받게 될 거야. 이렇게 봤을 때 지금 문제에서 물어보는 게 P를 끊었을 때 Q가 B에 작용하는 힘의 크기는 이라고 물어봤어. 지금 보면 전체 R자 힘은 EMG 빼기 MG로 이쪽 방향으로 MG가 작용하고 있어. 그럴 때 4M으로 나눠받고 있기 때문에 전체 MG에서 가속도 A로 간다면 A는 4분의 1G가 되겠다. 똑같이 이 MG를 전체 질량으로 나눠 가져야 되기 때문에 B는 R자 힘이 4분의 1 MG가 나올 거야.
그리고 C는 2분의 1mg가 나오겠지. 그렇다면 이제 T의 값을 구할 수 있겠지. T는 2분의 3mg가 나오는 거야. 그럴 때 이제 P를 끊어볼게. P를 끊으면 전체 R자임이 2mg밖에 남지 않아. 그것을 B와 C의 무게인 3m으로 나눠갔기 때문에 똑같이 가속도를 구해주면 3분의 2g가 나와. 그때 B에 작용하는 힘의 크기를 T'이라고 놔볼게. 그럼 장력이 T'으로 바뀌는 거지. P를 끊었기 때문에 왼쪽에서 B한테 작용하는 힘이 없어진 거야. 그럼 B의 R자임은 오로지 T'으로만 형성되는 거지. 그럼 T'은 B의 R자임이 되겠다. 그래서 3분의 2mg가 나오게 돼 있어. 그것을 이제 T로 표현하게 되면 3분의 2mg는 2분의 3mg에서 9분의 4 빼만큼 하면 되니까 2분의 3mg가 T였으니까 9분의 4T가 정답이 되겠다. 정답은 1번. 9번. 그림 가는 수평면에서 실로 연결된 물체 AB가 일정한 가속도로 운동하는 모습을 나타낸 것이다. AB의 질량은 M3M이고 A와 B에는 각각 크기가 F, EF인 힘이 서로 반대 방향으로 작용한다. 그림 나는 가에서 A와 B를 연결한 실이 끊어진 뒤의 모습을 나타낸 것이다. 그럴 때 가에서 A의 가속도를 A라고 할 때 나에서 A와 B의 가속도를 A를 이용하여 풀이 과정과 함께 구하시오. 자, 보면 가는 R자임이 전체 이쪽으로 F가 나오겠지. 그렇다면 식을 써보면 F는 전체 4mA가 될 거야. 가속도를 A라고 했으니까. 그러면 A에 대해 구해보자. A는 4m분의 F가 되는 거야. 그리고 나에서 A의 가속도를 A라고 해보자. 그러면 m분의 F가 나오겠고 B의 가속도를 AB라고 하면 3m분의 2F가 나오게 되겠지. 이것을 A를 이용해 표현해주면 A는 반대 방향으로 가속도를 받고 있으니까 마이너스를 이용해서 마이너스 4A 그리고 B는 3분의 8A 이렇게 써줄 수 있는 거지. 자, 그림 가는 물체가 각각 일정한 힘이 작용하는 구간 A와 B를 차례대로 통과하는 모습을 나는 그거의 그래프를 그린 거겠지. 자, A에서 물체에 작용하는 R자임의 크기는 F래. 그리고 B의 구간 거리는 L이라고 나와 있어. 자, 그럼 보면 지금 VT 그래프니까 기울기가 가속도가 되겠지. 그럼 0부터 2t까지의 가속도는 2t 동안 V만큼 증가했기 때문에 이렇게 쓸 수 있고 또 2t부터 3t까지는 t만큼 가는 동안 2V만큼 감소했지. 그래서 t분의 V를 그냥 A라고 쓴다면 이쪽은 2분의 1 A가 나올 거고 이쪽은 2A가 나올 거야. 자, 이만큼 하고 문제로 들어가 보자. 기억 A의 구간거리는 3L이다. 보면 평균 속력 곱하기 시간을 쓰자. 그러면 V 더하기 2V 이게 평균 속력이 될 거고 곱하기 2T가 될 거니까 이렇게 해서 전체 3VT가 나오게 되는데 L은 전체 2분의 2V 이게 평균 속력 곱하기 T만큼 갔으니까 VT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거지. 그래서 L은 VT이기 때문에 3VT는 3L이 돼서 기억은 맞다가 되는 거야. 니은
B에서 물체에 작용하는 R자임의 크기는 EF이다. 보면 가속도가 2분의 1A일 때 F라고 했어. 그때 가속도가 2A로 4배가 되기 때문에 EF가 아니라 4F가 되겠지. 그리고 디귿 0부터 3t까지 평균 속도의 크기는 3분의 4V이다. 평균 속도는 전체 시간분의 변이, 이 변이란 표시야. 그래서 변이로 구하는 거겠지. 그렇게 되면 전체 이동한 거리는 3L 더하기 L이 돼서 4L이 되겠고, 시간은 3t가 될 거니까 평균 속도의 크기는 3t분의 4L 해서 V, 그래서 3분의 4V가 되겠다. 그래서 정답은 4번. 자, 2번. 그림 가가 질량이 A, B 2kgm인 물체를 실로 매달고 있다. 나는 이제 A의 속도를 나타낸 것이다. 0초부터 1초까지 F1이고 1초부터 3초까지 F2의 힘을 받았대. 자, 그럼 0초부터 1초까지는 지금 등속도 운동이지. 그리고 1초부터 2초까지는 전체 가속도가 마이너스 4가 될 거고, 2초부터 3초까지는 가속도가 플러스 5가 될 거야. 그때 2초일 때부터 실이 끊어졌으면 2초부터 3초까지는 A만 가고 있기 때문에 A가 밑으로 20N을 받을 때 F2를 작용하면 가속도가 위로 플러스 5래. 자, 그럼 식을 써보자. F2 빼기 22 5 곱하기 2가 되니까 F2는 30N이 되는 거지. 자, 그리고 1초부터 2초까지를 식으로 다시 해석해주면 10 중력가속도 10 곱하기 전체 무게에서 빼기 F2만큼 했더니 4의 가속도로 m 플러스 2로 간다. 이렇게 되면 6m 플러스 2는 30 해서 m이 3이라는 값이 나올 거야. 그럼 3kg로 써주고, 이제 F1을 구해주면 F1은 등속도기 때문에 전체 무게가 받는 힘만큼 50N이 되는 거지. 그럼 F1 대 F2는 5대 3이다. 정답은 5번이 되는 거야. 3번. 그림 가는 정지해 있다가 연지 위방향으로 운동하는 엘리베이터 안에 놓인 저울 위에 질량 50kg인 사람이 서 있는 모습을 나타냈대. 자, 보면 사람이 50kg이기 때문에 힘이 전체 500N이 나올 거야. 그렇다면 0초부터 2초까지는 총 100N의 힘이 더 더해진 거지. 그러면 이때 엘리베이터의 가속도의 크기가 2m/s 제곱이 나와야 되겠다. 그리고 2초부터 4초까지는 똑같이 500N이기 때문에 등속 운동을 하고 있다는 거고, 여기서는 마이너스 100N이 됐기 때문에 가속도가 마이너스 2m/s 제곱이 나오겠다. 그러면 기억, 속력은 6초일 때가 가장 빠르다. 보면 0초일 때 0으로 두면 2초일 때는 속력이 4가 될 거고, 4초일 때까지 쭉 등속도로 4가 될 거고, 6초일 때 0이 다시 되겠지. 그러면 기억은 틀린 선지. 니은 가속도의 크기는 1초일 때와 5초일 때가 같다. 보면 그래프에서 가속도의 크기는 같은 거지. 그래서 니은도 맞고, 디귿 1초일 때 저울이 사람을 떠받치는 힘의 크기는 100N이다. 자, 보면 저울이 원래 500N이었다가 600N으로 100N이 추가된 건 맞지만, 이것은 가속도에 의한 힘이 추가된 것이지 전체 저울이 떠받치는 힘의 크기는 여전히 500 더하기 100 이렇게 해서 전체 600N을 떠받쳐야 되는 거야. 그래서 디귿도 틀렸다라고 할 수 있는 거지.
정답은 2번. 자, 4번. 그림과 같이 ABC가 매달려 있고 가에서는 이쪽 방향으로 가속도가 A로 돼 있다. 그리고 B에서의 가속도의 크기는 가와 나에서 같다고 했으니까 이쪽 방향으로 A가 나오겠지. 자, 그럼 기억. 나에서 A의 가속도의 크기는 3A이다. 자, 보면 B, C를 하나로 묶어서 힘을 구할 수 있겠지. 밑에 방향으로 3MA가 나올 거야. 그리고 전체 가에서 이쪽 방향으로 6MA가 가고 있는 거겠지. 근데 BC가 합쳐서 밑으로 3MA가 가고 있다면 A는 이쪽으로 9MA가 나와야 되기 때문에 다시 나에서 3M만 있을 때 9MA가 작용한다면 A의 가속도의 크기는 3M분의 9MA로 3A가 나올 거야. 그래서 기억은 맞는 선지고, 니은 나에서 A의 속력은 6V이다. 자, C를 끊어질 때 V의 속력일 때 끊어진다고 했어. 그러면 BC 쪽을 보자. BC 쪽에서 가속도가 A일 때 시간이 얼마만큼 지났는지 모르겠지만 이 가에서 나로 가는 시간은 A와 BC 모두 동일할 거야. 그러면 가속도가 A일 때 이쪽 V에서 반대쪽 V로 바뀐 거지. 그러면 2V만큼 변한 거고, 그렇다면 A는 가속도가 3A라고 했기 때문에 전체 6V가 변하게 될 거야. 그럼 처음에 V에서 6V가 더해진 거기 때문에 7V가 되겠지. 그래서 니은도 틀린 선지야. 디귿. 가에서 실이 B에 작용하는 힘의 크기는 P가 Q의 1.5배이다. 자, 보면 이제 BC를 하나로 보지 말고 각각 보면 각각의 가속도는 같기 때문에 질량비대로 C는 2MA, B는 MA가 나오게 될 거고, 줄에 걸리는 장력을 알아야 하기 때문에 전체 가속도가 A였기 때문에 B는 이쪽으로 R자임이 MA가 작용해야 돼. 근데 다시 A를 보면 A는 이쪽으로 9MA만 작용하고 있어. 그때 걸리는 R자 힘은 3MA가 나와야 되기 때문에 P에 걸리는 장력이 6MA가 나와야 된다는 걸 알 수 있어. 그럼 B에도 이쪽으로 6MA가 나올 테고, B에 걸리는 전체 R자 힘이 MA라고 했기 때문에 밑으로 걸리는 중력 힘 그리고 이쪽 Q에 작용하는 장력 4MA가 나와줘야지만 전체 R자임 MA를 맞출 수가 있는 거겠지. 그럼 다시 써보면 P에서 6MA, Q에서 4MA이기 때문에 P가 Q의 1.5배이라는 맞는 선지가 되겠지. 정답은 3번.